안녕하세요. 스마트리더의 전성훈입니다. 모두가 너무나도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이지만 생각처럼 모든 사람이 필요한 기능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카톡 기능이 너무 많고 새로운 기능 또한 계속 추가되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본 채널을 운영하는 이유가 늘 지니면서 자주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조금만 더 잘 사용한다면 일상이 편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앱 역시 조금 더 잘 사용한다면 훨씬 편리하고 남들에게 주목받는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들만 추려서 담았는데요.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카톡에서 사진을 보내는 경우 이곳을 터치하고 이곳을 터치해서 갤러리에서 사진을 선택해 보낼 수 있는데요. 그냥 보낼 경우 사진 용량이 큰 경우 10분의 1 이상 사이즈를 자동으로 줄여서 보냅니다. 그렇지만 간혹 더 고화질로 또는 원본 사진 그대로를 보내고 싶은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 이 부분을 터치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원하는 사진의 해상도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그냥 보낼 경우에는 일반 화질이고요. 약간 더 고화질, 마지막에는 원본 사진 그대로로도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원본 사진 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요. 사진을 선택한 다음에 지금과 같이 이 부분 전송을 하게 되면은 원본 파일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참고할 것은 고해상도로 보내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근래 스마트폰은 1200만 화소에 10메가 넘는 파일, 심지어는 로우 파일도 지원하는데요. 예를 들어 10메가 원본으로 100장만 전송해도 1기가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받는 개개인마다도 마찬가지로 1기가의 데이터를 소모합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보는 정도면 그냥 보내도 충분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활용할 것을 추천합니다. 사진을 보내면서 이미지에 어떤 표시를 하거나 일부분만 오려서 또는 특정 사람의 얼굴을 가려서 보내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편집해서 보내는 건데요. 다양한 편집 앱이 있고 갤러리 앱에서도 편집 후 사진을 전송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추가 앱을 활용하는 것은 조금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갤러리 앱에서 사진 편집하는 방법은 이전 사진 편집 강좌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카톡에서도 쉽게 편집해 바로 보낼 수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진 선택을 위해서 터치하고 이 부분을 터치해서 갤러리의 사진 선택 항목으로 들어왔고요. 이 부분에서는 바로 사진 편집을 할 수 있는 메뉴가 보이질 않습니다. 사진 편집을 위해서는 이 부분 전체 보기 부분을 터치를 하고요. 이 상태에 들어오면은 아까와는 다른 이 부분이 확인이 되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사진 편집을 하는 아이콘입니다. 그냥 터치를 하면은 사진 편집이 바로 되지를 않고요. 먼저 사진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터치를 하면은 선택한 사진을 바로 편집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사진 편집은 크게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하나, 둘, 셋, 넷, 5개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처음 실행되면 맨 왼쪽에 있는 메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메뉴는 색상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메뉴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터치하면 약간 차가운 느낌, 따스한 느낌, 뒤쪽으로 쭉 가서 블루베리 느낌, 옐로우 느낌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여러분들이 한 번씩 터치해 가면서 분위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맨 앞으로 와서 없음을 선택을 하겠고요. 두 번째 메뉴는요. 터치를 하게 되면은 지금과 같이 사진의 일정 부분만 잘라서 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와 같이 양 네 귀퉁이에 원이 보이는데요. 이 부분을 손가락으로 드래그 하듯이 움직이게 되면은 지금과 같이 원하는 영역만 이 부분이 되겠죠. 지금은요. 잘라서 사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특정 비율을 선택할 수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맨 오른쪽에 4:3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4:3의 비율이 되고요. 내가 특정 부위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아까와 같이 드래그를 할 수가 있는데요. 차이점은 4:3의 비율이 유지되면서 선택 영역의 크기가 변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 해가지고 와인의 라벨 부분만 보내는 걸로 결정을 하고 이 부분을 터치해서 확정을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전체 사진에서 선택한 영역만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메뉴는요. 터치를 하게 되면은 지금과 같이 90도씩 사진이 회전을 합니다. 간혹 사진이 90도 또는 180도로 기울어진 상태로 찍혀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 이 부분에서 교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바로 찍혔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네 번째 메뉴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메뉴는 스티커를 사진에 추가하는 기능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카카오톡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티커 리스트들이 쭉 보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 스티커를 사진에 추가할 경우에 터치합니다. 바로 사진에 삽입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스티커를 사용할 때는 이쁘게 모양을 내는 용도로도 사용을 하지만 앞서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듯이 특정 부분을 사람을 얼굴이라든지 노출시키고 싶지 않는 부분을 가리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영문자 두 글자를 가리겠다라고 했을 때 일단 스티커 크기를 비슷하게 조절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측 하단에 보면 화살표 부분이 보이는데요. 이 부분을 손가락으로 터치해서 드래그해서 지금과 같이 크기를 변경을 시키고요. 위아래로 움직이면 회전도 가능합니다. 자, 적당한 크기로 놓고 드래그해서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스티커가 아닌 다른 스티커로 바꾸고자 할 때는 지워야 하는데요. 이 부분을 터치해서 삭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완료를 할 경우에는 마찬가지 이 부분을 터치해서 결정을 합니다. 마지막 다섯째 메뉴는요, 그리기 기능입니다. 그리기 기능에서는 어떤 표식을 하거나 간단한 손글씨 입력도 가능한데요. 먼저 원하는 색상을 선택을 하고요. 파란색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손가락으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지금과 같이 그리기가 가능합니다. 색연필 이 부분을 터치하고요. 빨간색을 선택하고 추가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요. 이 상태에서 바로 한 단계를 취소하려면 이 부분을 터치합니다. 다시 터치하면 완전히 없어지고요. 다시 오른쪽을 터치하게 되면은 복구가 되는 거고요. 한꺼번에 그린 내용을 모두 삭제할 경우에는 이 부분을 터치해서 모두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린 내용 중에서 특정 부분만 지울 경우에는요, 지우개 부분을 선택을 하고요. 지우개의 크기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지나간 영역은 삭제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모두 삭제를 하겠고요. 색연필을 선택해서 선택을 한 다음에 지금과 같이 표시를 한 상태에서 최종 완료를 위해서 이 부분을 터치하겠습니다. 전체 기능을 보느라 설명이 길었는데요. 사용법은 보신 것과 같이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편집할 경우 1분 이내로 쉽게 완료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과 같이 사진 편집을 완료한 상황에서 전송을 위해 우측 상단에 이 부분을 터치합니다. 지금과 같이 편집한 사진이 전송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장의 사진을 보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개인에게 보낼 때는 크게 상관없지만 단톡방에서 많은 사진을 보내게 되면 도배가 되어 본의 아니게 민폐가 되기도 하고 무음 설정이 안 되어 있는 사용자에게는 카톡 수신음이 계속 울려 불쾌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일정한 기준은 없지만 그냥 올리기에는 3-4장의 사진이 적당한 것 같고요. 그 이상의 사진을 올리는 경우는 지금 배울 내용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보내기 위해 사진 항목을 터치를 하고요. 지금 화면에서는 사진을 묶어 보낼 수 있는 기능이 보이질 않습니다. 사진을 묶어서 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밑에 전체 보기 이 부분을 터치를 하고요. 사진 10장을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위에 전송 버튼을 터치하면 기존에 올리는 것과 같이 개별적으로 사진이 한 장씩 올라가게 되고요. 묶어서 올리기 위해서는 아래에 보면은 묶어 보내기 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요. 그 상태에서 위에 전송 버튼을 터치합니다. 지금 화면에서 위에 완료 버튼을 터치해 바로 사진을 전송할 수도 있겠지만요. 지금 이곳에 보면은 커서가 깜빡거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위치에 글을 입력해 사진과 함께 올릴 수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글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입력을 완료했고 완료를 터치하기 전에 이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 몇 가지를 보면은요, 사진 추가를 위해서는 이 부분을 터치해서 사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사진 우측 상단에 X 표시가 있는데요, 필요 없는 사진은 X 표시를 터치해서 사진을 삭제할 수도 있고요. 특정 사진을 길게 터치해서 지금과 같이 올리는 순서의 위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완료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이 부분 완료 버튼을 터치합니다. 이 부분을 터치해서 나가게 되면은 지금과 같이 사진이 묶어서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장, 2장, 3장의 사진이 보이고 플러스 7, 총 10장의 사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텍스트 입력한 내용도 바로 확인이 됩니다. 이것을 본 단톡방의 다른 사용자들이 사진 한 장 한 장의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터치하면 지금과 같이 올린 사진을 한 장 한 장 볼 수 있습니다.
카톡에 사진을 올리는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진에 더 이상 접근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관이 필요한 사진은 별도 다운로드를 받아야 합니다.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해당 사진을 터치하고요. 이 부분을 터치해서 내 갤러리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모든 사진을 다운로드를 받을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하기보다는 이 부분을 터치해서 10장 모두를 한꺼번에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묶어서 올렸을 경우 사진을 본 느낌을 단톡방에 적을 수도 있겠지만요. 아래에 보면은 이 부분에 댓글 형식으로 글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글을 입력하고 이 부분 하트 부분을 터치해서 좋아요도 선택할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등록 부분을 터치를 하게 되면은 지금과 같이 올린 사진 맨 아래에 댓글 형태로 내용이 입력됩니다. 지금 본 댓글 기능을 모두가 활용하면 올린 사진과 관련해 이곳에서만 의견을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집중도도 높아지고 단톡방이 좀 더 깔끔하게 관리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오래된 단톡방에서 예전에 보았던 사진 또는 동영상을 찾기 위해 많은 대화를 거슬러 한참 동안 화면 스크롤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지 말고 이 부분을 터치하고 앨범이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을 터치하게 되면은 지금과 같이 해당 단톡방의 사진만 별도로 모아서 보여줍니다. 바로 찾을 수가 있고요. 동영상의 경우에는 이 부분을 터치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은 지금과 같이 찾지만 텍스트 글의 경우 이 부분을 터치해 특정 키워드를 입력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키워드를 예를 들어 입력했다고 했을 경우 이 부분을 터치하면 해당 키워드가 들어간 텍스트를 바로 검색해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터치해서 이모티콘을 보낼 수 있는데요. 이모티콘을 터치한 후 이 부분을 터치해서 일반적으로 보내는데요. 빠르게 보내고 싶은 경우에는 해당 이모티콘을 2번 연속 터치하면 지금과 같이 바로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의